안녕하세요. 어떤 뉴스를 또 갖고 오셨을까 궁금해요. 오늘은 한겨레 신문에 실린 뉴스인데요. 네. 근데 조금 씁쓸한 기사입니다. 입맛이 예. 씁쓸해집니까? 예, 저번엔 달콤했으니 이번엔 씁쓸한 맛. 네. 지난해 그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랬죠. 가운데 사회적 그러니까 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초등학생일수록 학습 시간이 더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간과 사회라는 학술지에 코로나19 이후에 거주 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네네. 그 공간 사회학자 이시호 씨가 지난해 7월에서 8월 경기도 부천시의 초등학교 3곳에 다니는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 결과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학생들은 30년 된 아파트 단지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보다 원격 수업에 들이는 수업 시간이 그 2배 가까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2배나 더 많이. 공부 시간이 2배 더 들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신도시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전반적인 학습 시간이 늘어난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고요. 네. 온라인 게임에 쓰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그 동네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비교하는 있다. 좀 자극적이기도 한데요. 예. 기사 댓글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참 양극화를 부추긴다. 또는 틀린 말도 아니고 이게 바로 현실이다.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논문의 결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결론이 났을까요? 작성자 이시호 씨는 어린이가 경험하는 코로나19는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데다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까지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런 격차가 눈에 보이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교육과 돌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지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나 지자체 이런 곳이 어디에 무엇에 또 신경을 써야 할지를 이런 논문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동안 사실 보도는 좀 나왔었던 내용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논문으로 증명을 해 준 거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니까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 학습 아닌가. 격차가 난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격차 요인을 사실 경제적인 주거 여건으로 나눴잖아요. 네. 이 기준은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 보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어느 정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무드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처럼 이런 경제적인 요인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볼 필요도 있지만 저는 조금 틀어서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격차라는 말이요. 이 말 자체는 사실 아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결국 대학 서열의 기준을 두는 어른의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오늘의 삶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삶을 이 과도기,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과도기나 어떤 준비 과정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실은 뭐 그런 어른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이 마치 인생의 등수인 것처럼 혹은 또 인생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학 서열의 문제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질문을 가질 수가 해야 있죠.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 서열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가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30년 된 너무 오래도 기억이 안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30년 넘은 분들도 그렇게 출신 학교를 많이 따지시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을 완전히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혹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과열된 어떤 교육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른들이 먼저 점검하고 그 이후에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이런 이 방식으로는 기사 하나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시선들은 그렇죠. 좀 잡아내서 예. 제대로 고민해보자. 예. 지금 이미 전제 자체가 이렇게 격차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씁쓸하긴 하죠. 요즘에 근데 이렇게 모든 사안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주거 여건이 마치 모든 사안을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신민아 시인도 학생들 특강 좀 하시잖아요. 예, 저도 작년 말쯤부터 이렇게 온라인 특강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과 이런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바로 뭐 다 아시겠지만 쌍방향 소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수업 가면 이렇게 학생들 눈 보고 또 서로 설레면서 궁금해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수월하게 이끌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뭐 20명 안 되는 학생들이 화면에 이렇게 떠요. 조그맣게. 그리고 다 음소거가 돼 있어요. 발언권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반응 속도도 조금 느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건지 또 어떤 학생은 앞머리를 이렇게 커튼처럼 내리고 졸고 그래요. 앞머리를 커튼처럼. 그거는 원래 오프라인에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온라인은 더 제 목소리가 느려서 좀 그런 건지 그렇게 자장가처럼 잘 자면 저도 되게 노련한 척을 하지만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은 따뜻하고 밖은 선생님 춥고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그러니까 참 시선을 끌려고 저도 오버 액션도 하고 이러는데 그 진행자님도 그러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죠. 뭔가 녹음해서 하는 거나 전화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이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다 그렇게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수업을 통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정말 온라인 상태로 가니까 힘드셨겠어요? 특강하실 때? 어떻게든 시선을 끊어보려고 막 애를 썼죠. 자, 근데 진짜 이 학습의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구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친구와 노는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74% 정도로 차지했거든요. 이건 참 심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놓치고 산 걸까요? 그러니까 공차고 뭐 합창하고 서로 급식 먹고 이것도 다 사회성 교육인데 그죠. 근데 지금은 친구들과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나이 때 친구도 사귀고 또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 자체가 이렇게 강제로 차단이 된 거니까 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이런 인간관계가 단절된 이 세대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좀 예비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그 어떤 시를 골라오셨는지. 이 시도 어떻게 보면 어조에 따라서 살짝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시집도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청소년 시집에서. 유현아 시인의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 이 시를 골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 유현아. 내 어깨엔 주눅이 붙어 살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디에선가 귀신처럼 날아와요. 깔깔 웃는 내 얼굴에도 가끔 주눅이 붙어요. 자세히 보면 교복에도 얼룩처럼 붙어 있죠. 거울 속 그림자처럼 나만 볼 수 있다면 주눅 같은 건 없다고 거짓말을 잘 칠 수 있는데 나만 빼고 다 보이나 봐요. 어깨 가슴 쫙 펴고 다니라고, 교복 신경 쓰지 말라고, 땅바닥 보지 말고 정면만 보라고 말해주는 내 친구의 등에도
주눅이 붙어 있죠. 학원 가는 길 신호등 옆 빨간 등이 켜질 때를 기다리며 내 친구는 가끔 이런 고함을 지르죠. 흥! 칫! 뿡! 친구 등짝을 후려치면 주눅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잠깐. 주눅은 또다시 내 친구 머리 꼭대기에서 룰루룰루 노래를 하죠. 가끔 내 친구와 나는 주눅 든 책가방을 서로 바꿔들기도 해요. 그러면 주눅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친구와 나는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을 연구 중이에요. 오늘은 야. 청소년이 되셔서 흠칫뿡. 아니 정말 학교 때 그 상황이 너무 그려지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길인데 친구랑 예. 같이 지금 가는 길목에서 네. 있는 그 몇 안 되는 시간 예. 그 장면을 지금 잘 시인이 잡아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야 어깨 좀 펴 주눅 들지 마 맞아요. 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친구들이 그런 그걸 장면들 잘하죠. 예. 맞아요. 또 이렇게 명랑하고 좀 약간은 씩씩하게 읽어주시니까 뭔가 음. 이런 좀 단단한 마음 예,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야, 같고요. 힘들어도 친구만 있으면 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근데 하는 아쉬움이 요새는 못 드네요. 만나서 어째요. 어쩌죠? 아이들도. 네. 아이고, 참. 어떤 마음을 저희는 나눠야 될까요? 예,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맘대로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학생도 그렇고 사실 온라인 강의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참 자료가 몇백 장이에요. 많아요. 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행여나 내가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닐까 신경을 덜 쓰나 괜히 마음에 걱정되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참 아이들도 어른들도 쉽지 않은 시기인데 그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이 시에서 흥칫뿡 하면서 고함을 치면 주눅이 사라진다고 하죠. 네. 각자 이런 주문을 외워야 주눅을 없앨 수 네. 있는 주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아. 그 진행자님은 어떤 주문이 좋겠어요? 주문 갑자기 갑자기 예비하셔야죠. 아 이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 뭐가 좋을까요? 저는 뭐 네. 종교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 말을 못 예, 하겠네. 예. 여기 또 뭐 옷만이만 매는 이런 걸로 하시도 맞습니다. 되고요. 뭐 각자의 주문으로. 자기 주문을 하나씩 좀 생각을 예.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부터. 예,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 주문을 외면서 사실은 버텨야 우리가 되겠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 외에는 또 딱히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라도 외면서 좀 우리가 어깨 좀 활짝 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민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